안녕하세요. 오늘은 몬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로 디마의 책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는 모렐 상사에 잘 나가는 1등 항해사입니다. 당테스는 항해 능력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메르세데스 약혼녀까지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선장, 모렐 상사에서 선장이 될 걸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테스는 나폴레온의 편지를 받게 되었고 그 편지를 전달해 준다는 심부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모함을 받게 됩니다. 검사 빌포르가 이를 보고 에드몽 당테스는 중죄 누명을 씌우고요. 정치범들의 감옥인 이프 성체에 억울하게 수감이 되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에드몽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를 만나게 되고요. 파리아 신부한테 학문, 귀족으로서의 소양, 그리고 숨겨둔 보물 모든 것을 받게 되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탈옥에 성공한 에드몽 당테스. 그는 몬테크리스토 섬에서 보물을 찾아가지고요. 드디어 파리에 입성하여 귀족 백작으로서 원수들의 원수를 갚는 복수 혈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느꼈었던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인간의 지식이란 제한되어 있는 거야. 만약 내가 자네에게 수학이며 물리학, 역사,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서너 나라 언어를 가르쳐주면 자네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자네 머릿속에 넣어주는 데는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걸릴 거라네. 2년이요? 당테스가 말했다. 제가 그걸 2년이면 다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걸 응용까지 하려면 부족하겠지만 원칙만이야 2년이면 되지. 배운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다른 거니까. 이 세상엔 식자와 학자가 있거든. 식자를 만드는 건 기억력이고 학자를 만드는 건 철학이거든. 그럼 그 철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철학이란 배워지는 게 아니야. 철학이란 학문을 응용할 수 있는 천재만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총화야. 철학이란 눈부신 그림이지.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그 구름 위에 발을 디뎠기 때문이니까. 어떠세요?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도 있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바로 그런 검색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식은요, 얼마든지 찾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혜는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게다가 이렇게 비천하고 참혹한 생활을 계속 하기보단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해서 3개월 전만 해도 자유밖에 갈망하지 않던 당테스가 지금은 자유만으로 만족지 않고 부유함까지를 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테스의 죄는 아니었다. 죄는 신에게 있다. 신은 인간의 힘을 제한해 놓고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무한한 욕망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신은 인간에게 인간의 힘을 제한해 놓는다고는 하지만 그 무한한 욕망을 인간은 가지게 되거든요. 당신은 각국 사회의 조직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계의 움직임만 보고 계신 것이지 그 기계를 움직이는 귀한 직공은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있어도 당신의 근시 안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약하고 불완전한 기관밖에는 갖지 못한 인간에게는 그것도 당연한 결과겠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시나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루어놓은 재산이 많고요. 또 권력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잃을 것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는 그런 삶 한번 꿈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점을 인정하시겠지요. 재산이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땐 필요로 하는 것이 단지 낭비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인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감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가고 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이치를 따지고 보면 대체 놀라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만이 놀라움이 될 뿐입니다. 과연 정말 손에 쥐고 싶은 부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제 손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을
제 일생 동안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신가요? 재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없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인 상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것은 늘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손에 닿는 날엔 당장에 피가 새어나오도록 가슴속에서 항상 생생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법이다. 정신적인 상처, 트라우마 쉽게 잊혀지지 않죠. 아물지가 않고요. 당테스는 아무리 어떤 것으로도 배신에 대한 치유가 힘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이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나요? 또한 어떤 일을 미워한 적이 있나요? 겉에 드러난 상처는 약을 쓰거나 붕대를 감거나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나의 마음의 상처를 계속 품고 있으면 실은 우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하고 백작은 생각했다. 복수를 결심한 날, 왜 내가 심장을 뽑아버리지 못했단 말인가? 복수에 대해서 결심한 것에 대해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후회합니다. 원수를 갚아서 마음이 시원하고 좋죠. 상대방이 타락하고 죽고 그리고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봤을 때 가슴이 후련하죠. 하지만 그 마음이 자기의 어떤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지금 나는 과거를 멀리서 되돌아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 과거란 사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풍경과 같이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법. 나는 마치 꿈속에서 몸을 다친 사람들과도 같다. 그들은 그 상처를 보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이 언제 생겼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과거에 집착하는 삶. 과거보다는 현재에 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시밀리앙 씨, 내가 왜 당신에게 그렇게 행복했었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상태와 다른 상태와의 비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한 자만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막시밀리앙 씨,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기 위해서는 한번 죽으려고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분은 부디 살아서 행복해지십시오.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미래를 주실 그날까지 인간의 모든 지혜는 오직 다음 두 마디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당신의 친구 에드몽 당테스 몬테크리스토 백작. 지금까지 5권의 책이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응징? 그게 우리에게 행복일까요? 행복은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꿈을 꾸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가독성이 너무 빠르고요. 디마의 스토리텔링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짜임새 있게 스토리를 만들었는지 감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소비가 아니라 인생의 재미? 그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죄수가 있고요. 나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을 관찰하는 그런 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 그런 것들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재미나게 읽었었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났는데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